모태펀드 카르텔이라는 게 존재하냐 뭐라고 이런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아, 받은 분들은 없다고 하고 안 받은 분들은 있다고 한다.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이번 방송에는 1조 원에 가까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운용사가 대거 공개됐습니다. 여기에 선정된 20곳의 VC가 어디이고 이들의 각각 얼마만큼의 돈을 굴릴 것인지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벤처 혹한기에 따라서 많은 VC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 원에 가까운 그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많은 VC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희 아웃스탠딩의 홍선표 기자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러면 가장 먼저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중기부 산하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정책 자금인 모태펀드와 민간기업 19곳이 주도해서 만드는 펀드인데요. 모태펀드란 쉽게 말씀드려서 정부가 특별한 정책적 목표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출자하는 공공자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벤처 스타트업 분야의 모태펀드는 주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투자 담당 기관인 투자 담당 공공기관인 한국벤처투자의 투자를 통해서 출자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좀 출자자별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 좀 어떤가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같은 경우에는 모태펀드 출자금 2,310억 원. 이 모태펀드 출자금은 그냥 사실상 그냥 세금이라고 그렇죠.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 출자자 19곳의 출자금 3,280억 원. 그리고 이번에 선정된 그 20곳의 VC들이 따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모집할 출자금 2,786억 원을 합쳐서 모두 8,376억 원 규모로 이제 조성이 됩니다. 이제 사실상 뭐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그 규모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업들이 민간 LP, 그러니까 출자자로서 돈을 냈는데 사실 이런 모태펀드에 민간 LP들이 이렇게 초기부터 돈을 대는 거는 거의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중기부에서도 이번 사례를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3,280억의 돈을 댄 그런 LP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LG U+, 효성중공업, 효성 TNC, 삼성생명, 삼성화재, 한화토탈에너지스, 그리고 IBK 기업은행, 카카오 모빌리티, KC, 그리고 MPC, 그리고 노란우산 궁제회, 부원중공업, 마팔 하이데코, 비바 리퍼블리카는 이제 토스 운영사죠. 예. 그리고 삼천리, 신성 델타테크, 신한 다이아몬드 공업, 그리고 종근당 홀딩스, KB 국민은행 이런 데들이 이제 합쳐갖고 한 3,200억 정도를 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이들은 좀 자발적인 건가요?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그걸 좀 고려한 건가요? 아니 근데 일단 뒤에서 좀 살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상당히 그 많은 혜택을 줬어요. 이게 민간 기업들을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당근을 많이 줬어요. 인센티브를.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막 정부가 억지로 해갖고 그 받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그리고 약간 요즘은 대기업들도 약간 벤처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많이 늘리려고 하는데 그런 기회에 마침 또 정부에서 좀 좋은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다 그렇죠. 하니까 좀 많이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되게 유의미한 일이 제가 알기로는 정부가 민간 주도의 벤처펀드 생태계를 되게 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현실화됐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모태펀드가 딱 꽂아주고 민간 LP들이 꽂아주고 여기서 이제 선정되면 이제 알아서 VC들에게 또 이게 매칭할 돈을 찾는 건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좀 새로운 시도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펀드는 좀 구체적으로 어디에 이렇게 좀 투자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일단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이제 벤처 투자 업계 약점으로 진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이제 공적 자금에 의존한다. 이제 한국 벤처 투자라든지 성장금융이라든지 너무 이제 공공 재원에 의존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물론 뭐 공공재원으로도 투자해서 좋은 성과 내놓으면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민간이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고 이제 세금으로 이렇게 돈을 투입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정부에서 좀 많은 이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제 민간 LP들을 최대한 많이 끌어들일 수 있고 뭐 이제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해갖고 나온 결과물로 보이고요. 우선은 이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초격차와 세컨더리라는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투자금을 집행할 예정인데 초격차 분야가 실제로 이제 기업들한테 들어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스타트업들한테 투자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등 그런 약간 유망 분야에 그 자금이 투입이 되고요. 세컨더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금융 쪽으로 약간 투자되는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뭐 스타트업들의 구주 인수 아니면 벤처 펀드 지분 인수 등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금융 쪽 그 분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초격차 분야에는 6,876억 원, 그리고 세컨더리 분야에는 이제 1,500억 원을 투자하니까 아무래도 실제 기업들한테 투자되는 돈이 훨씬 더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유망 분야에 주로 투자하는데, 근데 좀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이르고 좀 이렇게 펀드 만기가 된 그런 그 기업에도 이제 세컨더리로 넘길 수 있게끔 뭐 조성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펀드 설립을 아무래도 담당한 게 중기부인데 중기부는 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일단은 좀 상당히 만족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고 왜냐면 이것이 약간 윤석열 정부의 한 가지 이제 스타트업 투자 분야에서 좀 치적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으로 민간의 벤처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게 약간 중기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원래 2024년도에 결성 목표액은 5천억 원이었으나 민간의 참여가 그 되게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호응해주면서 당초 목표액의 1.7배에 달하는 약 8,4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중기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간 출자자 중에서 하나 토털 에너지스라든지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그런 6개의 기관은 6개의 기업은 약간 이렇게 벤처 투자 조합에 출자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약간 처음으로 약간 벤처 투자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벤처 투자를 기존에 했었던 13개 기업 중에서도 9개의 기업은 2023년보다 실제 출자 금액이 그러니까 벤처 쪽에 투자하는 금액이 크게 늘어났다. 이거는 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의 영향 때문이다. 이게 이제 중기부가 발표한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뭐 깔끔한 설명인 것 같아요. 나름. 근데 사실은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제 정부 자금에 의존한다는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이 됐든 일단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거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또 VC 분들 뭐 용식님도 많이 만나보시겠지만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누면은 너무 정부 자금에 우리가 좀 지금 의존하는 것 같다. 이거는 VC 업계 내부에서 잘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좀 스타트업 입장에서 좀 궁금해하는 거는 돈을 받아야 될 회사들이 좀 궁금해하는 거는 VC나 운용사들이 좀 얼마나 출자금을 받나 좀 이런 거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제일 중요하죠. 네, 이들로부터 이렇게 피칭을 해서 이렇게 돈을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번 그런 뭐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게 좀 뭐랄까 명망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도 쏠 뭐 그런 총알 뭐 이런 거를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곳간에 좀 두둑하게 돈을 갖고 있는 VC들이야말로 자기한테 이제 몇 대 박이라도 쌀 좀 이렇게 줄 수 있는 거고 또 이번에 이제 선정이 도전했지만 떨어진 데가 있고 붙은 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뭐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도 붙은 데가 더 능력이 좋은 VC구나 이게 공식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VC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걸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번에 이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20개 VC들을 모태펀드 출자액과 펀드 최소 결성 금액이라는 그 기준으로 해갖고 순위별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펀드 최소 결성 주문한 건 무엇이냐? 이 펀드 규약에 따라서 그 모태펀드 출자금을 이렇게 받으면은 그것만 갖고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의 일정 배수를 일정 배수의 펀드를 꼭 조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만약에 그 이하면 이제 그 미만이면 이제 펀드가 이제 취소가 되는 거죠. 돈을 이제 돌려내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모태펀드 출자 금액이 늘어날수록
최소한으로 이제 조성해야 되는 펀드의 규모도 동일하게 이제 비례해서 그렇죠.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운용사 선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부터 업계에서는 약간 셀프 선발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뭐 예. 뭐 민간 그 아까 말씀하신 예, 그 민간 민간 대기업들. 출자자들이랑 친한 데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뭐 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미인가요? 단순히 이제 친한 데라기보다는 이 민간 LP들 아까 봤듯이 다 대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대기업들의 상당수가 자신들 이제 계열사로 기업형 벤처 캐피털, 그렇죠. 자기들 그룹 소속 벤처 캐피털이 아, 있고, 그런 예를 들어 의미군요.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그렇죠. 삼성 벤처 투자가 있고, 그렇죠. 예. 뭐 이번에 참여한 효성 같은 경우에는 효성 벤처 투자가 있고, 다 이렇게 자신들 그 산하들을 끼고 있잖아요. 거기에 몰아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게 거기 당연히 이제 팔은 안으로 굽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용식님이 그 민간 LP 쪽 그 사장님이고 제가 이제 그렇죠. 같은 계열사인 그 그룹 제 아웃스탠딩 본사고 아웃스탠딩 V6 아웃스탠딩 뭐 인베스트먼트 그렇죠. 아웃스탠딩 벤처 캐피탈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용식님이 거기다가 이제 돈을 쌌어요. 막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00억 쌌어. 예. 그럼 제가 당연히 용식님한테 갖고 용식님 이번에 저희 좀 그렇죠, 예. 저희 좀 출자를 좀 펀드 만들어야 되는데 좀 싸주세요. 그렇죠, 예. 이렇게 그냥 뭐 팔을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문제에서는. 쓰리 쿠션이라고 하죠. 예.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아니 이 돈을 굳이 왜 남의 다른 회사 주냐 우리 계열사 그렇죠, 줘야지 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근데 이 내용은 제가 좀 뒤에서 좀 다뤄보고 예. 우선은 좀 출자 금액과 펀드 규모별로 그 일단 순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초격차 분야부터 살펴보자면 초격차 분야가 훨씬 더 이제 투자금이 크니까요. 세 곳의 VC들이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모태 펀드로부터 각각 300억 원을 투자받아서 펀드 최소 결성 규모가 1,000억 원을 기록한 곳들인데 스택 벤처스 여기도 뭐 상당히 유명한 VC죠. 그렇죠. 그리고 효성 벤처스 그리고 SBI 인베스트먼트와 삼성증권이 연합한 그 연합 VC라고 하겠습니다. 그 연합 VC 이렇게 세 곳이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성 벤처스 그리고 그 삼성증권과 SBI 인베스트먼트의 연합은 그 민간 LP 계열 그 VC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공동 4위가 코오롱 인베스트먼트와 IBK 벤처 투자. IBK는 약간 그 기업은행 말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 연합과 퓨처플레이와 IBK 벤처 투자 연합인데 이 두 곳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받은 겁니다. 각 모태 펀드로부터는 각각 150억 원을 출자받았고 펀드 최소 결성 규모는 500억인데 IBK 은행이 여기다 이제 이 모태 펀드 자체에 돈을 댔기 때문에 이 두 곳도 당연히 민간 LP 계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약간 민간 LP 계열 산하의 운용사들이 좀 많은 것 같다. 있다. 그러니까 많은 것보다 있다. 많습니다. 뒤에서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예. 좀 그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은 다 한번 그래도 설명드리고 예. 일단 6기도 그래요. 6기 같은 경우에도 6기도 이번 펀드에 민간 출자자로 참여한 카카오 모빌리티의 계열 VC인 이제 카카오 벤처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카카오 벤처스 또 이제 정신아 지금 카카오 대표가 그 카카오 본사 대표 임명되기 직전까지 이제 대표를 이끌던 회사잖아요. 그렇죠. 모태 펀드에서는 60억 원을 주기로 했고 대신 이제 펀드는 최소 400억 원 규모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7위는 98억 원을 모태 펀드로부터 출자받아서 펀드 최소 결성 규모가 325억 원인 LNS 벤처 캐피탈인데요. 여기는 막 그렇게 엄청 유명한 데는 제가 아닌 걸로 사실 알고 있긴 한데 이것도 민간 LP인 신성 델타테크 산하의 VC입니다. 그리고 8위는 모태펀드 출자에 90억 원, 펀드 최소 결성 규모 300억 원인 마그나 인베스트먼트. 9위는 53억 원을 받은 대신 모태펀드로부터 53억 원을 받은 대신 300억 원의 펀드를 최소한 결성해야 되는 신한 벤처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위부터 공동 11위까지 세 곳의 VC들 역시 모두 민간 LP 계열 VC들입니다. 10위는 펀드 최소 결성 규모 286억 원, 그리고 모태펀드한테는 75억 원을 받은 TKG 벤처스와 엔코어 벤처스 연합군이고요. 공동 11위는 각각 모태펀드 출자액은 60억 원이고 펀드 최소 결성 규모는 200억 원인 삼천리 인베스트먼트와 CKD 창업투자 그리고 인라이트 벤처스와
KDB, KDB 인프라 자산운용이 차지했습니다. 이게 확실히 좀 그 이후부터는 좀 모태펀드 출자액이라든지 그리고 펀드의 최소 결성 규모가 좀 줄어든 그런 감이 있네요. 좀. 그렇죠. 1위는 이제 300억 원씩 받는데 뭐 10위권까지 내려오면 이제 막 수십억 원 단위로 좀 줄어드는데 일단 14위는 펀드 최소 결성 규모가 191억 원, 모태펀드 출자액이 38억 원을 기록한 인포뱅크라는 곳이고요. 인포뱅크. 예. 15위는 펀드 최소 결성 규모는 175억 원, 모태펀드 출자액은 53억 원을 기록한 KC 투자 파트너스인데 여기는 이제 그 KC 저희가 알고 있는 그 KC의 산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6위가 펀드 최소 결성 규모 150억 원, 모태펀드 출자액은 45억 원인 휴미트. 그 17위가 펀드 최소 결성 규모 150억 원, 모태펀드 출자액인 모태펀드로부터는 45억 원을 받은 패스파인더 H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뭐 여기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그 주력인 그 초격차 분야라고 볼 수가 있네요. 예, 그러면 그렇죠. 뭐 세컨더리 분야는 좀 어떤지, 세컨더리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주 매입이 우선인 뭐 그런 곳이죠. 좀 진짜 세컨더리 마켓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렇죠. 그런 펀드인데 좀 어디가 있나요? 좀. 아무래도 약간 추격차가 거의 운용액이 거의 한 7천억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1,500원이니까 아무래도 규모가 작으니까 운용사 수도 좀 작은데요. 1위는 모태펀드로부터 225억 원을 출자받아 최소한 이제 1,000억 원의 펀드를 만들어야 되는 KB 인베스트먼트. 당연히 이제 KB 국민은행 계열입니다. 그리고 공동 2위가 모태펀드로부터 75억 원씩을 받아서 펀드는 이제 최소 250억 원 이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DTN 인베스트먼트와 유렉스 파트너스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KB 인베스트먼트가 그렇죠. KB 국민은행 계열인데 KB 국민은행이 또 여기 이 모태펀드 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자체에 이제 돈을 쏜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민간 LP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모두 20곳의 운용사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좀 경쟁률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좀 굉장히 좀 셌을 것 같은 느낌인데 좀 얼마나 됐나요? 경쟁률이 사실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요? 높지 않았던 이유가 물론 뭐 높다고 볼 수도 있고 높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셀프 선발 우려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갖고 애초에 우리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어차피 그 팔 안으로 굽는 건데 힘 빼지 말자. 예. 그냥 여기 왜냐면 이런 거 한번 도전하면 되게 들어가는 그 리소스가 적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래서 좀 약간 생각보다 적었다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모두 20개사가 선정이 됐는데 애초 운용사 선정에 도전한 곳들은 40곳이었으니까 뭐 크게 보면은 이제 뭐 이걸 뭐 초격차로 나누냐 세컨더리 나누냐 하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2대 1이었다. 굉장히 낫는 편 낫네요. 예. 아니 뭐 예.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셀프 선발에 대한 우려가 어차피 우리 안 될 것 같은데 왜 남 들러리 해주냐 이런 그렇죠. 생각도 없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네요. 이게 좀 여러 가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선정에 떨어지거나 중도 포기한 곳 나머지 20곳은 좀 어느 곳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디가 떨어졌는지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차피 지금 뭐 화면으로도 보여드릴 거지만 그냥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일리 파트너스와 NH 투자증권 연합, 로간 벤처스, 그리고 안다 아시아 벤처스와 센틱스 벤처스 연합, 그 어니스트 벤처스, S 벤처스, SJ 투자 파트너스, SB 인베스트먼트, 인사이트 에쿼티 파트너스,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세븐스타 파트너스 연합, 지우 투자, 컴파 벤처스와 홍합밸리 연합, 코나 벤처 파트너스, 토니 인베스트먼트, 플래티넘 기술 투자와 유비코스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플래티넘 기술 투자와 유비코스 인베스트먼트 연합, 한국과학기술지주와 T 인베스트먼트 연합,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힐스프링 인베스트먼트. 여기서 이제 하나투자증권은 제가 뒤에서 좀 따로 말씀드릴게요. 왜 여기는 좀 약간 유심히 봐야 될 이유가 있어갖고. 그렇군요. 그리고 세컨더리 분야에서는 경남 벤처투자, 쿨리지 코너 인베스트먼트, 퀀텀 벤처스 코리아가 탈락을 했거나 아니면 약간 우린 중도에 포기할랜다 해갖고 그냥 손들고 나가셨거나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뭐 떨어진 회사들도 다 훌륭하지만 확연하게 좀 뭐랄까 그 네임 파워가 좀 차이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말씀해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그래서 그 아까 이야기한 예, 다시 이제 그 얘기로 들어가 봐야죠. 셀프 선발에 대해서 좀 깊게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우려가 좀 많이 나오긴 했죠. 아무래도 민간 LP들이 자신들과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뭐 기업형 벤처 캐피털이나 그룹 계열 VC에 투자금을 몰아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던 거 맞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민간 LP들 중에서 아까 29시에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13곳이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VC를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13곳의 그 민간 LP 계열 벤처 캐피털과 뭐 증권사들이 한 곳도 빠지지 않고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운용사가 되기 위해서 손을 이제 들은 거잖아요. 사실 이쪽 입장에서 그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뭐 이쪽에서 당연히 우리 그 같은 그룹 소속이 막 돈을 몇백억 쏜다는데 우리 가서 조금이라도 돈 받아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자체가 민간 LP들이 어떤 VC를 이제 펀드 운용사로 선정할지를 사실상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1차 심사 때는 약간 한국 벤처 투자가 중심이 돼갖고 뭐 지방 투자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투자 제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 LP 모집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걸 바탕으로 약간 정량적으로 판단을 해요. 1차에서는 이렇게 거릅니다. 근데 2차가 사실 그럼 진짜인 거잖아요. 근데 2차 심사는 한국 벤처 투자와 민간 LP들이 이제 같이 해서 공동으로 선정을 하는데 약간 2차 심사 같은 경우에는 VC의 그 제안서, 프로포절 같은 거를 그 발표를 할 거 아닙니까? 프레젠테이션 하면은 이거를 이게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를 약간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약간 2차에서 갈리는 건데 사실상 민간 LP들이 결정하는 거죠. 왜냐면은 그렇죠. 민간 LP들이 또 한국 벤처 투자보다 다 합치면 돈을 더 많이 냈기 때문에 조금 더 발언권이 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실제로도 뭐 이렇게 민간 LP 계열 운용사들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아까 제가 하나투자증권은 유심히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하나투자증권만 그 민간 LP 계열인데 떨어졌더라고요. 뭐 심각한 부적격 사유가 있었나? 예. 모르겠습니다. 약간 그 회장님한테 불려갖고 예. 좀 혼나지 않나 이게 좀 걱정되긴 하는데 예. 나머지는 다 됐어요.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삼천리 인베스트먼트는 삼천리 소속이고 그렇죠. CKD 창업투자는 종근당 홀딩스고 저는 CKD가 처음에 CKD가 뭘까 했는데 이게 종근당의 약자더라고요. CKD, 종근당. 예. 그리고 삼성증권은 약간 당연히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 쪽이고 그 아까 LNS 벤처캐피털은 신성 델타테크, 카카오 벤처스는 당연히 카카오 모빌리티 계열이고 그 KC 투자 파트너스는 당연히 아까 KC, IBK 벤처 투자는 당연히 IBK 국민은행, 앵코어 벤처스는 그 MPC라는 데 그 산하이고 효성 벤처스는 효성 겁니다. 효성 그룹 거고 당연히 KB 인베스트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KB 국민은행 거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거의 뭐 눈 가리고 아웅 같은 느낌도 드네요. 예. 그런데 또 꼭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도 있는데 예. 일단은 뭐 셀프 선발도 있고 너무 그 대형 VC들 위주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긴 한데 확실히 좀 그 외에도 좀 부익부 빈익빈을 좀 가속화한 게 아니냐. 쉽게 말해서 뭐 이게 뭐 이제 금수저거나 아니면 이제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좀 많이 받는 수단이 됐는데 그 좀 신생이라든지 좀 아니면 크지 않는 데는 좀 여기에 대해서 좀 혜택을 못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약간 선정된 VC 자체가 다 어느 정도 그 운용자산 순위에서 그렇죠. 좀 규모가 있는 데들이니까 좀 그런 얘기도 나온 부분이 좀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공공재원이 약간 모태 펀드가 투입되는 만큼 그렇죠. VC 업계의 약간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중소형 VC들한테도 어느 정도 약간 좀 배려라고 표현해야 될까? 어느 정도 룸을 약간 열어주는 거죠. 정책적인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일단 제가 의견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의견을 설명드리면은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쪽, 약간 이거 약간 셀프 선발이나 부익부 빈익빈 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또 만나 뵙거나 뭐 전화로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일단은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들도 약간 펀드를 만들잖아요. 벤처 쪽으로 하려고. 지자체들도 좀 있고. 그렇죠. 근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태 펀드 자금을 유치한 그 VC들한테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약간 경박할 표현하면 약간 묻어 가려는 거죠. 그렇죠. 야, 한국 벤처투자가 우리나라 최고의 그 공공 쪽 그 벤처투자 기관이니까 얘네한테 돈 받은 애들은 진짜 쓸만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돈 받은 애들한테만 할래. 그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고 얘네는 믿을 수 있는 애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약간 모태 펀드를 못 받으면은 못 받은 VC는 약간 다른 좀 지자체나 뭐 다른 공공기관 쪽 그 자금도 못 받거든요. 그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공공기관 쪽 그 투자액이 워낙 비중이 높기 때문에 모태 펀드에서 미끄러지면 이제 공공기관 쪽은 많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벤처투자에서 이번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비롯해서 모태 펀드를 출자하는 VC를 보면은 이미 모태 펀드는 뭐 수백억 수천억을 받은 대형 VC들이 되게 많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자자 근데 그분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는 게 출자자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성과가 이미 검증된 대형 VC들한테 출자하는 게 맞기도 하지만 대형 VC들한테만 계속해서 정책 자금을 투입하고 또 대형 VC들이 계속해서 이런 정책 자금에만 의존하는 게 과연 전반적인 그 업계 생태계를 위해서 좋은 것이냐 이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논리인 거죠. 약간 이제 정책 자금 통해 갖고 몸집을 키울 만큼 키운 이제 대형 VC라면은 이전에 약간 이 공공 재원 아니고 직접 해외에 진출해서 해외 LP들한테도 돈도 좀 받아오고 아니면은 좀 민간 기업들한테 펀드레이징 해갖고 진짜로 이제 좀 글로벌 단위 플레이어로 성장해야 될 때가 됐다 이제 이런 주장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VC나 뭐 신생 VC들한테도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모태 펀드에서 약간 운용사를 평가할 때 조금 더 이제 평가 기준을 다양화해 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뭐 출자자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내 소중한 돈인 건데 특히 뭐 민간 LP는 훨씬 더 그럴 것 같고요. 피 같은 돈이죠. 예. 회장님의 또 피 같은 돈. 근데 이거를 정말 좀 어느 정도 검증된 그리고 규모가 있는 이런 VC에게 좀 맡기고 싶지 막 신생 VC 이름 없는 VC에게 맡기기에는 좀 굉장히 좀 두려움이 좀 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렇죠. 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타당하지 않나 뭐 이 의견은 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예. 사실 저도 이제 취재를 위해서 좀 많은 VC들 접촉해 봤는데 더 많은 수의 분들이 약간 부익부 빈익빈 프레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뭐 셀프 선발은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지만 부익부 빈익빈은 좀 타당하지 않다. 왜냐면은 기존의 성과를 잘 냈던 VC를 운용사로 선정하는 거는 출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자 의무라는 거죠. 의무라는 거죠. 약간 중소형 VC나 신생 VC를 배려해야 된다는 주장이야말로 이 공적 재원의 모태 펀드를 나눠 갖기의 대상 정도로 여기는 거 아니냐. 성과가 있는 놈한테 몰아주는 게 훨씬 맞지. 뭘 그걸 나눠 먹으려고 하냐. 이런 논리고요. 그리고 대형 VC들일수록 좋은 이 선정 결과를 받는 거는 그동안 실제로 오랫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여러 좋은 성과를 냈고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운용자산을 불려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자면 출자자가 자기 돈을 태울 때는 기존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 보는 게 당연하다. 만약 네 돈인데 네 개인 돈인데 입증된 네 개인 돈을 태울 때 이미 입증된 성과를 갖고 있는 VC들한테 태우지 막 불확실한 이 미래의 가능성만 보고 네 돈이면 거기다 태우겠냐 이런 좀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또 아까 이제 저희가 뭐 셀프 선발 우려에 대해서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근데 민간 LP들이 투자한 돈이 공적 지원인 그 한국 벤처 투자가 출자하는 그 모태 펀드보다 규모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규모가 더 큰데 그 어떤 VC들한테 내 돈을 맡길지를 민간 LP들한테 결정하지 못하고 한다면은 어떤 이제 민간 기업들이 과연 이 펀드에 돈을 출자했겠냐. 만약에 담당자가 만약에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막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출자해야 됩니다. 이렇게 문서를 기한해 갖고 상부에 올리면은 당연히 너 이게 말이 되냐 해갖고 당연히 잘리지. 말이 안 된다. 이 얘기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렇죠. 내 돈 누구한테 맡길지는
그 돈 내는 사람이 사실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합리적인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좀 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 차라리 뭐 완전히 그렇게 하려면 그냥 아예 매칭 같은 정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모를 하거나 하지 예. 말고 그냥 얼마 내면 우리가 국가가 팁스처럼 얼마 줄게 이렇게 해서 펀드를 만들자라고 하면 오히려 논란이 없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지원을 받는 거다 보니까 되게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못 받는 부분도 이해가 되고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VC 분들에게 얘기한 게 과연 모태펀드 카르텔이라는 게 존재하냐 뭐라고 이런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아 받은 분들은 없다고 하고 안 받은 분들은 그렇죠. 있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예. 일단 그리고 또 사실 떨어지면은 떨어지면은 그렇죠. 억울하죠 일단. 예, 그럼 인재상정인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제가 모르는 이 음모론 무슨 뭐 누가 또 용산하고 친하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그게 또 인간의 또 심리 아니겠습니까? 아,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흥미로운 프로젝트인데 약간 뭐랄까 그 새로운 방법론 같은 느낌을 네, 받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좀 앞으로도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규모가 계속 커질 것 같나요? 좀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좀? 일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7년까지 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2조 원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육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고요. 펀드 운용사도 2025, 2026, 2027 이렇게 3년 동안 세 차례 더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된데도 사실은 그 이후에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합 집산이 좀 계속 심화될 것 같다는 느낌도 받네요. 예. 뭐 일단은 이번에 올해 처음이니까 올해 이제 어떻게 가는지 보고 민간 LP들도 더 좀 들어오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8,400억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운용에 대해서 운용사 선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3년 동안 계속 이런 그 뭐랄까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규모가 계속 커질 거라고 하니까 저희가 좀 신경 써서 계속 팔로잉하고 좋은 소식 있으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아웃스탠딩 쇼는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주제, 더 흥미로운 주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